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 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린스리스 세차법 소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린스리스나 워터리스 같은 간편 세차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댓글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정이 궁금하다는 식으로 댓글을 남겨봤더니 긴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저희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육아의 힘듦도 잘 알고 있고 이 와중에 새벽에 일어나 출근 전에 세차를 하고 가시는 것도 모자라 세차에 이렇게 진심이신 분이 타이어 쪽 디테일링은 아예 포기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간과 체력 문제가 있어서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하신다는 글을 보고 너무나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60분 안에 충분히 가능하면서 타이어 세정과 드레싱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코팅 카샴푸 혹은 습식 코팅제를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뇌피셜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히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굳이 세차가 또 필요 없는 제 차의 시간을 재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은근히 괜찮네?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께서도 이 영상 보시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효율적인 세차로 짧은 시간에 만족스러운 세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시간 없을 때 앞으로도 종종 이 방법 활용해야겠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댓글 주고 받던 와중에 폼렌스를 쓴다고 하셔서 일단 폼렌스를 이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법을 활용해볼게요. 타이어 세정을 위한 휠 타이어 세정제, 알칼리 폼 세정제, 아까 말씀드린 폼렌스, 코팅 카샴푸, 타이어 드레싱제, 그리고 타이어 세정을 위한 브러쉬, 워시 버킷, 타월이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시간을 재면서 진행할게요. 일단 타이어와 휠에 휠 타이어 세정제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참고로 제 차는 매주 세차하는 것도 모자라 이 영상을 촬영하기 고작 3일 전에 풀로 세차를 완료해서 갈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갈변 제거가 안 된 차량에 뿌려보면 폼을 덮기도 전에 이렇게 갈변이 녹아 나옵니다. 타이어뿐만 아니라 휠에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갈변이 녹을 동안 폼을 준비해줍니다. 물을 250ml 넣고 알칼리 폼을 희석 비율에 맞게 25ml 넣었어요. 폼은 제가 아는 제품 중 가장 좋은 제품인 ADK 매직폼을 사용했습니다. 세차를 자주 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으니 가능한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차를 자주 하실 수 있다면 중성 추천드립니다. 잘 섞어서 고압수에 체결 후 조절 레버를 마이너스 쪽으로 최대한 돌리고 차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줍니다. 제가 폼렌스를 자주 안 쓰다 보니 폼렌스 상태가 안 좋은지 자꾸 물이 새긴 했지만 그래도 폼렌스를 쓴 만큼 빠르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줬어요. 폼렌스를 다 쓴 이후에는 레버를 플러스 쪽으로 완전 돌려 고압수를 쏴주시면 폼렌스 내부 청소가 가능합니다. 폼을 분리해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이렇게만 해줘도 내부에 잔류 세제가 거의 남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타이어의 갈변은 휠앤타이어 세정제에 녹아있고 그 위에 알칼리성의 폼이 덮여져 모든 오염물이 쉽게 제거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폼이 너무 많이 흘러내리기 전에 타이어와 휠을 브러쉬로 세정해줍니다. 이때 브러쉬는 타이어 브러쉬, 디테일링 브러쉬, 이너림 브러쉬 이렇게 보통 세 종류를 사용하는데 제 차는 휠 스포크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너림 브러쉬는 평소에도 쓰지 않아 이번에는 타이어 브러쉬 하나로 전체적으로 다 닦아줬어요. 스포크 간격이 넓다면 이너림 브러쉬가 꼭 필요할 테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나사 홀 부분을 디테일링 브러쉬로 해준다고 해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휠 디자인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브러쉬를 따로 헹구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드러운 브러쉬 쓰면 갈변 제거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관리 안 하던 차를 처음 할 때는 브러쉬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이후 꾸준히 관리한다면 브러쉬별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으니 휠까지 한 번에 닦을 수 있는 부드러운 타입의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세차 환자분들은 다 한 번씩은 써보셨을 바이칸 5252 브러쉬로 타이어랑 휠 모두 닦습니다. 브러쉬질을 마친 후 사용한 폼렌스와 브러쉬까지 정리하면서 프리워시가 충분히 되도록 해주세요. 브러쉬 사용 후 타이어와 휠을 굳이 헹궈줄 필요는 없어요. 그 짧은 사이에 문제 절대 안 생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면 고압수로 헹궈줍니다. 스펀지 미트를 사용해야 하니 최대한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거품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오염물을 쓸어내듯이 거품과 무관하게 고압수를 가까이서 꼼꼼하게 쏴줍니다. 이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오염을 제거해야 미트질 할 때와 드라잉 할 때 스크래치 발생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어요. 헹궈내는 순서나 방향은 크게 상관없으니 고압수가 안 지나간 곳이 없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타이어와 휠까지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이제 코팅 카샴푸를 준비해줄 건데 그나마 적절한 제품이 있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린스리스 세차 전용 세정제인데 이게 사실상 코팅 카샴푸랑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대체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율을 잘 맞춰야 하니 설명대로 정량을 걸고 미리 물을 담아 섞어놓은 후 버킷에 부어줬습니다. 그립가드를 넣어주고 스펀지 패드도 하나 구매했어요.
버킷 돌리에 버킷을 올려주면 샴푸 준비 끝. 이제 스펀지 패드에 샴푸물을 듬뿍 묻혀 표면을 닦아주면 됩니다. 꼭 스펀지 패드를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코팅 카샴푸는 일반 코팅제들보다 내구성이 짧은데 제가 평소에 쓰는 올이 길고 엉성한 미트를 사용하면 워시 미트에 있는 코팅 카샴푸 용액이 도장면에 충분히 밀착되지 않아 코팅이 더 약하게 됩니다. 일반 카샴푸를 쓸 때는 이러한 밀착력이 너무 좋아 오히려 스크래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스펀지를 추천드리지 않는데, 코팅 카샴푸는 잘 밀착되어 밀어줘야 코팅이 되니 꼭 스펀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펀지가 스크래치에 더 위험하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사실 정밀하게 비교하지 않는 이상 차이를 느끼기 힘든 정도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코팅 카샴푸는 솔직히 저도 많이 사용을 안 해봤고, 지금 사용하는 린스리스용 미국 제품과 더클래스 샤핀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샤핀이 월등히 성능이 좋았었습니다. 다른 코팅 카샴푸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 샤핀보다 더 좋은 제품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못 드리는 정보를 구독자분들끼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미트질을 위해 자주 그립 가드에 헹궈주면서 진행하세요. 특히 하단부를 닦고 나면 꼭 헹궈주신 후 다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코팅 카샴푸를 하도 오랜만에 써봐서 닦으면서 바로 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게 저도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모든 면을 다 닦아주신 후 고압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다 헹궈주셨으면 에어건으로 구석구석 물을 빼줍니다. 일단 드레싱을 위해 타이어와 휠의 물기를 최대한 날려주시고 휠의 나사올 부분 물기 꼭 제거해주세요. 수성 드레싱을 사용하신다면 물기가 좀 있어도 괜찮은데 세차 주기가 짧지 않으신 만큼 유성 드레싱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야 코팅이 잘 됩니다. 차량 디자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인 물이 잘 안 빠지는 곳들이 라이트와 도장 사이 빈틈, 손잡이 안쪽의 빈틈, 사이드미러 안쪽, 전면부 그릴 부분, 주유구 안쪽 공간 등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대포 송풍기가 있으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지만 아마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새벽에 쓰기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저도 드라잉 타월로만 물기를 제거했어요. 제가 평소에 드라잉 타월을 문지르지 말라고 하지만 코팅 카샴푸는 드라잉이 곧 최종 버핑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문질러 줘야 합니다. 대신 문지르는 과정에서 타월에 쿠션감이 생기도록 여러 겹으로 접어서 닦아주시고, 드라잉 타월을 2장 준비하셔서 드라잉 타월이 많이 젖었다 싶으면 교체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문지르지 않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물을 다 닦고 나면 타이어에 드레싱젤을 분사해줍니다. 저는 유성 스프레이 타입을 선호하는데 이런 타입의 제품이 좋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번질번질한 것보다 매트한 느낌으로 색감만 살아나는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제품은 유성을 추천드리며, 겔 타입은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번들거리는 느낌이 좀 세고, 스프레이 타입은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만 매트하게 색감만 살아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일단 네 바퀴에 모두 분사해주시고 그 순서대로 버릴 타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닦아도 타이어는 더러우니 여기에 쓴 타월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이렇게 세차가 끝났습니다. 일단 결과물을 좀 볼까요? 영상에는 잘 안 나오지만 확실히 고체 왁스를 썼을 때보다는 광택이 조금 덜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럼 시간을 얼마나 걸렸나 볼까요? 40분 정도 걸렸네요. 저는 실내 세차장에서 해서 동선도 짧고 차를 옮길 필요도 없다고는 해도 촬영하면서 이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 SUV라고 하셔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60분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느긋하게 했는데도 40분 밖에 걸리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영상에는 안 올렸지만 정말 귀찮을 때 폼 뿌리고 헹구고 다시 폼 덮고 워시 밑으로 대충 문지르고 이런 식으로 세차하는 게 40분 걸렸었거든요. 근데 버킷까지 다 쓰면서 했는데 같은 시간이라니. 코팅 내구성은 좀 약하겠지만 매주 세차하는 저에게 내구성은 중요하지 않으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유튜브에 올릴까는 좀 고민이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께서 90분 안에 정리까지 다 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용품을 적게 쓰는 만큼 정리는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남는 시간은 인테리어를 하셔도 좋고 퀵디라도 별도의 코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이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만드셔서 효율적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 혹은 더 좋은 코팅 카샴푸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은 언제나 환영하는 거 아시죠? 댓글 주신 것 덕분에 저도 새로운 방법을 찾았듯이 구독자분도 제 영상과 댓글 보시면서 새로운 좋은 방법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세차였습니다.